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시장 이론입니다. 시장은 이제 크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나누거든요. 생산물 시장은 말 그대로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인데 대표적인 생산 요소 시장이 노동 시장이잖아요. 노동 시장만 갖고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생산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기 생산물 시장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 유형이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거기 생산물 시장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은 다시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다루게 될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은 독점만 다룰 거예요. 독점만. 그래서 재정학에서 다뤄지는 어떤 시장은 완전 경쟁하고 독점만 비교하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완전한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소비자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생산자가 있어서 어느 소비자도 어느 개별 생산자도 어느 개별 소비자도 어떤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좀 드렸었잖아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선은 개별 기업이 가격 책정 곡선이다. 그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보고 개별 기업들은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격 곡선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완만할수록 어떨수록 개별 기업의 독점력이 세질까요? 그러니까 가파르다는 얘기는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매우 작다는 얘기잖아요.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작을수록 그 개별 기업의 독점력이 세질까 작아질까? 세집니다. 세져요. 어떤 얘기냐면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매우 가파르다는 얘기는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매우 작다는 얘기잖아요. 작다는 얘기는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도 수요량이 별로 못 줄어든다는 얘기죠. 수요량이. 그러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독점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수요 곡선이 매우 완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별 기업이 가격을 약간만 올리더라도 수요량이 대폭 줄기 때문에 이 독점력이 약간 약화될 거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뭐라고 했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많은 개별 수요 곡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수평으로 쫙 더한 게 뭐예요? 시장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시장에 개별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이 시장에 개별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면 독점이겠죠. 독점이죠. 그럼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자체가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인 동시에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시장에 다른 기업이 하나 진입했다고 합시다. 다른 기업 하나 더 진입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개별 기업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이만큼 인상을 했을 때 수요량이 이만큼 줄었다면 이제는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겠죠. 왜? 다른 기업한테로 수요가 대폭 이동할 테니까. 근데 과거에는 가격을 인하했으면 수요량이 요것만 늘어나는데 더 대폭 늘어나겠죠. 왜? 다른 기업의 수요가 이쪽으로 옮겨갈 테니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 완만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 개별 기업이 참여하는 개별 기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은 가격이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만약에 이 시장에 다른 기업이 하나 더 추가로 진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더욱더 완만해지겠죠. 더욱더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아진다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거의 수평에 가까워질 건데, 그쵸? 느낌상 수평에 가까워질 건데, 만약에 무제한 늘어났다 그래서 무조건 수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재화를 구입할 때 무조건 그 재화의 가격만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의 질도 따질 거라고. 그러니까 각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약간 차별화되어 있다면 미약하지만 독점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이 이쪽에서는 커피 전문점인데 여기는 커피를 1,000원에 팔고 있고요. 여기는 4,5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4,500원짜리 커피는 전혀 안 팔리고 1,000원짜리 커피만 팔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4,500원짜리 커피가 팔리고 있단 말이야. 왜?
제품의 질이 약간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개별 기업의 독점력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으면 미약하지만 독점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그게 독점적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각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약간씩 차별화되어 있어서 미약하지만 독점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까 커피 전문점, 미용실, 세탁소, 약국, 학교 앞 분식점, 식당, 책방, 노래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학교 앞 분식점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주 가는 분식점이 있잖아요. 근데 완벽한 독점력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 돼요. 그런데 결정타로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합시다.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않지만 이제 그 유사한 시장은 존재한다고요. 그게 바로 곡물 시장, 수산물, 채소 이런 시장이잖아요. 대표적인 쌀 시장 볼까요? 쌀 약간씩 경기도 이천 쌀은 미질이 약간 좋고 약간씩 그런 차별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미미한 차이를 무시해 버리면 결국은 모든 쌀은 제품의 질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채소 시장도 마찬가지죠. 채소 상추다. 그럼 상추가 어떤 유기농 상추도 있고 하지만 그런 미미한 차이를 없애버리면 모든 상추는 질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되죠. 거기에 여러분들 현대 상추, 삼성 상추, 농심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상추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을 정해주면 개별 기업들, 얘는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이에요. 여기서 가격을 정해준다면 각 이 영세 기업들, 이 개별 기업들은 그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개별 생산자나 어느 개별 소비자나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밥을 2그릇 3그릇 먹었다. 쌀가격이 폭등하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개별 농부 아저씨가 쌀을 오늘 내다 팔았다 해서 쌀가격이 폭락한다거나 안 내다 팔아서 폭등,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개별 생산자나 개별 소비자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수 수평이 되는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수는 수평이라는 얘기지 개별 수요수 수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한 사람의 수요수는 우하향해요. 그걸 수평으로 또한 시장 수요수 우하향해요. 하지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수는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만약에 1,00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합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커피 전문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 C, D, E, F, G 수많은 커피 전문점 쫙 있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커피 전문점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맛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업원의 친절도랄지, 그 위치랄지, 그다음에 무슨 안에 조명도, 책상, 의자, 무슨 위생도, 그런 게 다 똑같아야 돼요. 다 똑같은데, 그럼 모든 가게가 다 1,000원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수평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1,001원을 매겠다고 해봐. 수요가 0으로 줄어버리고요. 999.99원대로 수요가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모든 기업도 다 1,000원을 매기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1,001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안 살 거라고 수요가 0으로 줄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감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그때 논의했었죠. 교재 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것의 형태 해갖고요. 표가 딱 그려져 있는 제일 마지막에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다, 완전 탄력적, 수평선 형태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선.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수요선이 수평이 아닙니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선이 수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나머지 뭐 성질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평이 왜 수평이 되는지 요 논리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바로 들어갑시다. 완전 경쟁 시장 나와 있죠.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생산자가 주어진 가격, 그렇죠?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가격가에서 결정타가 뭐라고요? 동질의 상품. 그러니까 아무리 개별 기업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약간 차별화되어 있으면 미약하지만 독점력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모든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 특징,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생산자. 그다음에 그래서 개별 소비자와 개별 생산자는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다. 상품이 동질적이다. 이게 결정타라고요. 동질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영세 기업이에요. 영세 기업. 구멍가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으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비용함수 이론에서 배웠죠. 물론 단기에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를 해서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장기로 가게 되면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된다.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장기에. 그러면 비용함수 이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A라는 시장이 있고, 그쵸? B라는 시장이 있다. 이랬을 때 회계적 이윤이 300이고 여기에 100이다. 그러면 여기 막 계속 이쪽으로는 장기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는 A 시장으로 신규 기업이 진입이 일어나고요. B 시장 기존 기업 탈퇴가 발생한다고요. 그럼 기존 기업 탈퇴가 발생하니까 공급이 감소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윤이 올라가고요. 자, B 시장에서는 신규 기업 진입,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윤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래갖고 200이 된다까지 움직인다. 이때 정상 이윤도 200, 회계적 이윤은 200, 정상 이윤도 200이죠. 이때 경제학적 이윤은 0이 된다 그래서 0. 그러니까 이윤이 0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0이라는 얘기지 회계적 이윤이 0이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상으로는 이윤을 얻고 있지만 이 기업이 이 장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걸 해봤자 이것보다도 추가적인 회계학적 이윤을 얻을 수 없다가 경제학적 0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의 이윤은 0입니다. 0. 왜?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정보. 어느 가게가 얼만큼 더 가격이 비싸고 싸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설정되는 거예요. 일물 일가의 법칙. 커피는 무조건 1,000원.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만 설정된다. 자, 이제 완전 경쟁의 시장의 균형을 살펴볼게요. 그 완전 경쟁 시장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의 수요, 시장의 공급이에요. 시장의 시장. 여기서 가격이 정해져요. 가격이 정해지면 이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돼요. 수용자가 여기가 뭐야? 개별 기업이. 그 여기에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되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 곡선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수평으로 더한 시장 수요 곡선이 있어요. 여기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가격은 그 기업의 무조건 뭐와 같아? 평균 수입과도 일치한다 그랬고요. 하나 더. 지금 이제 불완전 경쟁, 그러니까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총 수입이 P 곱하기 Q죠. 근데 P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완전 경쟁 봐보세요. 자, 불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총 수입이 P 곱하기 Q, 근데 P가 Q 함수죠. 그래서 이때는 불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판매량을 증가시킬 때 가격을 인하해야 판매한다. 가격은 내려야 판매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 아니라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P를 정하고 AR이고 제가 그랬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MR은 수요 곡선과 절편을 갖고 길이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MR이 밑에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MR을 한번 구해보세요. MR은 자 TR을 Q로 미분을 해요. 미분하면 P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 하에서 무제한 팔 수 있는 거예요. 개별 기업은.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같은 경우는 재활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해야 판매가 되지만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주어진 가격 하에서 무제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재활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할 때 가격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한계 수입과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수로 1,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그럼 그 기업이 이 물건 한 개를 추가로 판매하면 1,000원만큼 매출이 들어온다고요. 그 1,000원 아닙니까? 그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MR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과 MR이 다르지만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과 MR이 일치한다. MR 곡선이 일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돼 있고 그다음에 130페이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총 수익 곡선 어떻게 될까? 총 수익 곡선은 자, 불안정 경쟁 같은 경우는 총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갖고 MR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이쪽은 경제학 재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 경쟁 같은 건 그렇지 않죠. 총 수입이 어떻게 돼요? 원점을 통한 직선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상수로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가격이 1,000원으로 고정돼 있다면 한 개 팔면 1,000원, 두 개 팔면 2,000원, 세 개 팔면 3,000원 무제한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TR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MR이죠. MR은 P죠. 원점에서 그 직선의 기울기도 P죠. AR. MR은 접선의 기울기, 원점에서 그 직선의 기울기 AR. 똑같다고 얘기해요. 자,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윤극대화 조건. 자, 이윤극대화. 자, 이윤극대화는 MRMC.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 자, 이윤극대화 조건 MRMC. 이건 정말 지겹게 얘기했죠. 이거 정말 MRMC가 이윤극대화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을 보통 MRMC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P = MC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하고 MR이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MR 대신에 P를 집어넣었고요. P = MC라고 하는 거예요. P = MC. 자, 그러니까 이 MRMC는 모든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윤극대화 조건이고요. P = MC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이윤극대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MRMC라고 하지 않고요. P = MC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P = MC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P = MC면 시장 효율성을 달성한다. 일단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재정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무슨 얘기해? 효율성 무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P = MC가 되면 시장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고요. P가 MC보다 크거나 P가 MC보다 작아도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거예요. P = MC 시장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죠. P = MC의 조건은 시장 전체 효율성 판단하는 기준이다. 잠재각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그 이윤극대화에서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게 나와 있죠. 자, 이윤이 이렇게 있어요.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이죠. 그런데 총 수입 자체가 P 곱하기 Q고요. 자, 그 다음에 총 비용 자체가 평균 비용 곱하기 Q죠. 평균 비용 곱하기 Q예요. 그럼 얘를 P 빼기 AC 묶어서 Q로 묶어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P가 만약에 AC보다 커요. 그러면 이윤은 0이 되니까 우리가 초과 이윤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P가 만약에 AC와 일치해요. AC와 일치하면 이윤은 0이 돼요. 0이 되니까 이때 우리는 정상 이윤만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P가 만약에 AC보다 작아요. AC보다 작으면 이윤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때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손실을. 자, 그 얘기가 131페이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니까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 해갖고요. 손익 분기점, 무슨 조업 중단점 해갖고 나와 있죠. 이건 생략합니다.
이거 생략할게요. 이거 그냥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기초공제 썼는데 재정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 없고요. 일단 이제 뭐야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MC를 그릴게요. MC를 이것만 볼게요. MC를 그릴게요. MC를 자 원래는 우리가 MC가 자 이거 우리 어디에서 이윤국대화 할 때 MR이 만약에 불안정 경쟁이면 MR이 이렇게 돼 있고 MC가 이렇게 있었죠. MC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이윤국소와 이윤국대화 해갖고 MC를 이것만 그리자. 이건 그리지 않는다. 그러면 MR이 만약 수평이라면 마찬가지예요. 완전 경쟁 수평이라면 MR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MC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윤국소와 여기 이윤국대화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학 같은 데도 이제 MC는 우상향만 그릴 거예요. 자, MC는 우상향만 그립니다. MC는 우상향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불안정 경쟁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불안정 경쟁에서. 자, 수요곡선이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PAR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해서 MR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C 이렇게 해갖고, 자,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MRMC는 이윤국대와 무엇을 찾는 조건이다? 제발 생산량을 찾는 조건, 이윤국대 가격을 정하는 조건 아니라 그랬죠. 이윤국대 생산량을 정하는 조건이고 가격은 어디서?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MRMC죠. 물론 P 이퀄 MC라고 하지만 MRMC, 이윤국대 뭘 찾는 조건, 생산량을 찾는 조건, 가격은 수요곡선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박스가 뭐가 될까?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 수입이. 알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조업 중단점, 소운익 분기점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요것만. 자, 만약에 기업들이 가격을 여기서 정해주니까 이만큼을 공급하죠.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뭐 공급이 감소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파가 와서 아니면 갑자기 수해를 입어서 갑자기 공급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추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야. 공급이 이렇게 감소할 수 있잖아요. 감소하면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겠죠. 여기서 결정되면 이게 또 여기서 수평이 또 뭐가 돼? 그게 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되고 그게 또 P고 A하고 MR이 되는 거예요. 그 MRMC가 만나는 점은 여기겠죠. 이만큼을 생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이 증가를 해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막 떨어졌어요. 그럼 이 가격 P 이퀄 MC 여기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에 이만큼, 이 가격에 이만큼, 이 가격에 이만큼 생산해서 팔아먹겠다. 이게 공곡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가격에 얼마큼 팔겠다. 이게 공곡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MC 곡선이 공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1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의 논의를 동그라미 4번 해갖고 위의 논의를 종합하게 되면 P가 AVC보다 큰 MC 곡선이 공곡선 나와 있죠. 근데 P가 AVC보다 크다. 이거 안 나오고 알 필요 없이 그냥 MC가 그냥 공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학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녹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C 곡선이 공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자, 우리 이제 거기 2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4페이지에서 자 우리 공급곡선의 정의가 뭐였어요? 공급곡선의 정의는 이 가격에 이만큼 팔겠다. 이 가격에 이만큼 팔겠다 해갖고 만약에 100원이면 10개 팔 거야. 200원이면 20개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강조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이 100원, 200원 한 개당 가격이다. 한 개당 100원이면 10개를 팔 거야. 그럼 생산자는 뭐다? 10개를 팔기 위해서 한 개당 최소한 100원은 받아야 팔겠다. 한 개당 200원이면 20개 팔 거야. 한 개당 그러면 20개를 팔 때 이 생산자는 한 개당 최소한 200원은 받아야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간다?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비용수가 일치한다 그랬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공곡선이 그래서 거기 한계 생산 체계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 나와 있잖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생산과 비용 쌍대 관계. 그러니까 MC가 이렇게 있으면 W 나누기 MPL 해갖고요.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뭐다?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그 사실만 기억하시다.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그 사실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134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보시면 이제 그럼 이 MC 곡선이 그걸 뭐가 된다? 개별 기업의 단기 공곡선이에요. 그럼 이 공곡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 시장 전체의 공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메이션 M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 MC, 이게 서메이션 MC가 시장의 전체의 공곡곡선이 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봅시다. 장기 균형은 자 이거예요. 완전 경쟁 장기는 우리 뭐 균형의 그림을 정확하게 알 필요 없이요. 어떻게 된다? 이윤 0이 된다. 그 얘기죠. 신규 기업이 진입, 초과 이윤 발생하면 신규 기업 진입, 가격 떨어지고, 손실 보면 기존 기업 탈퇴, 가격 오르고,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이윤 0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완전 경쟁 시장 평가를 볼게요. 평가. 거기 효율적인 자원 배분 나와 있죠. 왜? P 이퀄 MC니까. 그 얘기예요. 핵심사항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수요 곡선과 공곡선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수요 곡선과 공곡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가 이제 마지널 베너핏,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P가 되고요. 마지널 코스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과소 생산돼도 문제가 된다. 얼만큼? 이만큼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총 인결을 계산할 때 무조건 수요 곡선의 면적에서 공곡선 면적을 빼라. 수요 곡선의 밑에 면적이 뭐야? 마지널 베너핏의 면적은 토탈 베너핏이다. 공곡선 MC의 면적은 적분을 하게 되면 뭐다? 총 비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만큼 거래가 되면 이 토탈 베너핏이 이거고 총 비용은 이거니까 이게 남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비효율성,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날아갔느냐? P가 MC보다 크니까 우리 수요 곡선에서 P가 결정되고 MC 곡선 여기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과다 생산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탈 베너핏은 이 면적, 토탈 코스트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추가 생산되게 되면 추가적인 소비자의 만족감은 이건데 비용은 이만큼 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왜 이만큼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느냐? MC가 여기 있고 P는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P가 MC보다 커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MC가 P가 MC보다 작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P하고 MC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P하고 MC가 일치하는 점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효율성이에요. 이 전체가 가장 후생이 가장 커지잖아요. 물론 위쪽은 뭐가 돼요? 소비자잉여, 아래쪽은 생산자잉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P하고 MC가 일치하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라 나와 있고, 뭐 최적 시설 규모를 달성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뭐 경제적 자유와 의사결정의 품거나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한계점, 가적인 의무라 비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이 우리가 바람직하다는 게 어디까지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이게 공평성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효율성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정강 막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바로 시장 실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성 같은 그런 시장 실패 요인이 있거든요. 외부성 같은 그런 시장 실패 요인이 작동을 하게 되면 또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독점 볼게요. 독점은 이제 독점에 거기 원인이 나와 있을 거예요. 독점의 원인. 독점의 특징 먼저 볼까요?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산업은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 동종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달리 받는 걸 산업이라고 해요.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달리 받는 걸 동일한 종류의 재화, 동종의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업 이꼴 시장이 시장. 앞으로 산업 이꼴 시장입니다. 근데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독점 기업 자체가 독점 산업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기업은 기업이 하나니까 시장 수요가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시장 수요성 자체가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성이 돼요. 그래서 독점 기업은 시장 수요성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책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이 혼자 지가 생산을 해. 대체제가 없겠죠. 없고 완벽한 진입 장벽이 존재를 하고,
우하향 수용성이다, 경쟁이 없다, 뭐 그런 얘기고, 독점의 원인 보세요. 독점의 원인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 이게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우리 재정학에서 규모의 경제 나와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규모의 경제가 존재를 하게 되면 독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규모의 경제는 뭐라고요? LAC, 장기 평균 비용이 떨어질 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수요구성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수요구성은 시장의 수요구성이죠.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떤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기업은 시장 수요를, 대한민국 전체야.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하고 나서도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 이 기업은 시장 수요를 완벽하게 거의 충족하고 나서도 계속 단가가 떨어져. 평균 단가가, 평균 비용이.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일반 다른 기업들이 이 기업한테 덤빌 수 있어, 없어?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기업은 생산량, 대한민국 전체를 다 충족하고 나서 생산량을 증가하고 오히려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얘한테 덤비겠습니까? 못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네 혼자 장사해.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은 어떤 기업이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질까? 초기 개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이후로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관 하나를 설립함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영화관 하나를 설립해 놓고 나면 그 뒤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겠죠. 영화를 틀면 틀수록 단가는 떨어지겠죠. 왜? 그 영화관은 반영구적이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증가해서 단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 생산 라인 있죠. 자동차 생산 라인 하나 딱 구축한다. 그 구축함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여러분들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과거에는 제가 2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아 자동차 다니는 선배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1분 40초래요. 1분 40초면 차가 한 대 툭툭 튀어나와. 그러면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은 그 반영구적 아닙니까? 반영구적이잖아요. 그걸 구축함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게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1분 40초 만에 차가 한 대씩 튀어나온다고. 그럼 차를 생산을 계속 하면 할수록 개당 단가는 떨어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초기 개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은 산업이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요. 대표적인 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력공사, 전국 방방곡다 송전탑, 배전탑, 전봇대, 노선 다 깔아놨어요. 그 비용이랑 상상을 초월한 비용이죠. 그 이후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겠죠. 철도 같은 거 생각해요. 철도. 전국 방방곡다 KTX 다 깔아놓고 코레일 다 깔아놨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 뒤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런 거. 가스, 전화, KT, 전기, 전신, 우체국, 그다음에 뭐 서울 지하철 공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전신, 전화, 수도, 가스 이런 것들, 수도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초기 개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은 산업이다. 그래서 주로 국가의 기간 산업들이 많죠. 기간 산업.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그 주로 공기업에 의해서 보통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죠. 공익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익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독점이야. 자연 독점.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도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건 독점도 아니야. 과점이야. 과점 시장에 들어가서 망해버렸죠. 르노 삼성이야. 프랑스 르노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삼성이 이런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진 한국전력공사에 덤빌 수 있느냐? 덤비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자연 독점이 되는 거죠. 자연 독점. 그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자연 독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생산 요소 및 원재료의 독점적 소유. 어떤 기업이 생산 요소를 완전히 다 갖고 있어. 그 원료를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독점이 돼버리겠죠. 예전에 남아공에 드비에주 회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막 광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남아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얘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 전 세계 90%를 얘네들 다이아몬드를 얘네들 공급했다고. 그런 거. 그다음에 정부가 특허권, 판권, 인허가권. 니네들만 장사해라. 특허권을 줬대거나. 야, 니만 장사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대한항공, 땅콩이죠. 항공산업을 또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판단을 해갖고 대한항공한테다가 독점력을 부여를 해줬어요. 그때 독점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오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한테도 영업 허가권을 부여하면서 이제 됐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특수한 목적에 직접 독점을 행사하는 거. 그게 뭘까? 우리나라 담배 있죠. KT는 독점이죠. 왜 정부가 예전에는 직접 생산했거든요. 전매청. 직접 생산했어요. 담배하고 인삼을 직접 생산했다고. 왜 그랬을까? 정부의 재정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담배 세금 받으려고 그랬다고. 자, 아무튼 이런 거고, 독점 시장의 단기 균형 볼게요.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용 목대와 한계 수익 곡선의 도출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거기 한 장 넘겨보세요. 수식을 통한 도출해갖고요. 아주 복잡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결론만 암기하면 되는데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냥 암기하면 찝찝하니까 그런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번 도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완전 경쟁 볼게요.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총 수입은 P 곱하기 Q란 말이야. 그럼 이때 P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MR을 구한다. MR을 구하면 얘는 그냥 뭐 총 수입을 Q로 미분하잖아요. 그럼 P가 되는 거예요. P가.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불안정 경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 불안정 경쟁 같은 경우 총 수입이 P 곱하기 Q인데 P가 Q의 함수야. 곱하기 Q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있죠. 또 경제에서 강의 들으셨죠. 자꾸 분명히 듣고 오셨겠지만 또 불안한 마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듣고 오셨죠? 그럼 여러분들 경제적 강의 보시면 이게 아마 얘기 있을 거라고. y는 fx 곱하기 gx. 함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x제곱 더하기 7이다. 그다음에 뭐 3x 빼기 뭐 5다.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함수끼리 곱해져 있어. 이걸 미분해라. 그러면 곱셈 미분법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다 전개를 해갖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전개하다 생을 마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미분한다? y를 x로 미분한다. 미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미분하냐면 앞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해. f'x 곱하기 gx 더하기 앞에 있는 함수 있죠. 함수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주란 말이에요. 해볼까요? 그러면 얘 미분하고 어떻게 돼? 4x가 되죠. 7은 뭐 미분 하나만 하나 곱하기 3x 마이너스 5 더하기 앞에 있는 함수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뒤에 함수 미분해서 곱해주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곱셈의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시험 문제를 푼다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상 이거 딱 도출하면 마지막 결론만 암기하시면 돼. 결론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걸 그냥 암기하면 암기가 잘 안 되니까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차원에서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자기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암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도출하는 과정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 더 좋지. 자, 이게 봤더니 이 녀석은 상수기 때문에 TR을 Q로 미분하면 바로 P가 튀어나와. 근데 문제는 이 P가 상수가 아니란 말이야. Q의 함수야. 얘도 Q의 함수, 얘도 Q의 함수예요. 봐. 함수라고. 그래서 이 미분법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MR 해갖고 그럼 TR을 Q로 미분하자는 얘기예요. Q로 미분하잖아요. Q로 미분하게 되면 자 앞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걸 곱해줘야 돼. 근데 이 앞에 있는 P의 이 함수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함수인지를 모르죠. 함수 형태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미분을 따라 표시만 해보자고. 그러니까 P라는 변수를
Q로 미분했습니다 라는 표시만 하자고요. 하고 뒤인 함수 Q를 그대로 곱해주고 더하기 앞에 있는 P를 그대로 놔두고 Q를 Q로 미분하면 1이죠. 1. 곱하나 마나. 이게 미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이걸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생산량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할 때 가격을 얼마큼 변동시켜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업들은 가격을 책정할 때 무엇을 보고 가격을 책정합니까?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잖아. 수요 곡선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완전 경쟁 수평이죠. 얘가 P, AR, MR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 우하형이에요. 우하형에 이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 PAR이야. 그러면 뭐냐? 이 말은 이거 앞엔 이거야. 물건 한 개를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얼만큼 인하해야 되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델타 Q분의 델타 P, 델타 Q분의 델타 P 뭐가 돼요? 수요 곡선은 기울기야 얘가 수요 곡선은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한 개를 추가로 판매할 때 가격을 얼만큼 인하해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이거 수요 곡선은 기울기야 얘가. 왜 수요 곡선은 기울기라고?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P에다가 가격에다가 뭘 뺀 게 MR이야. 가격에서 뭘 뺀 게 MR이기 때문에 MR은 P보다는 작겠죠. 가격보다는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일 때 Q 얼마입니까? Q 0이죠. P가 여기일 때 Q 0이야. Q가 0이면 P하고 MR이 같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MR은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고정되어 있으면 물건을 하나 팔면 P에서 5를 뺀 게 말이죠. 5원 차이 나는 거고 물건을 2개 팔 때는 P 빼기 10이죠. 10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P하고 MR의 갭은 점점 벌어진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완전 경쟁 있죠.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야.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P하고 MR이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식을 한 변형시켜 볼게요. MR을 식을 변형시켜서 MR 이퀄 이 녀석과 얘가 자리를 바꿀게요. 자리 바꾸면 얘는 P 더하기 DQ DP 곱하기 Q죠. 이걸 갖다 P로 한번 묶어볼게요. P로 묶으면 P하고 1 더하기 DQ, DP, P분의 Q죠. Q로 묶으면. P로 한번 묶어주면, 여기 P로 한번 나눠주면 되잖아요. 다시. 는 이퀄 P하고 1 빼기 해도 더하기죠. 빼기 더하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역수를 취해 분모로 보내볼까요? dp, dq, q분의 p, 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탄력성이죠, 여러분들. 탄력성. 수요의 가격따라성 아닙니까? 근데 왜 수요의 가격따라성?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매기니까 수요의 가격따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은 결국 뭐가 돼? MR은 P,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엡실론 P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도출 과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라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그럼 이걸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이게 이해될 거예요.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여기가 길이가 같죠. 그럼 이 점이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 이 점은 탄력성이 1보다 크고요. 이 점은 탄력성이 1이 되고 이 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 점은 탄력성이 0이 되죠. 0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완전 경쟁 수평이니까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이 무한대가 되니까 0이 돼갖고 P하고 MR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Q하고 TR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탄력성이 한번 봐보세요. 탄력성이 무한대가 돼요. 탄력성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되면 뭐다? 0이 되니까 P하고 MR이 같은 거지. 탄력성이 1이 돼요. 1이 되면 MR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감 잡으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MR이 플러스, 1이면 MR 0, 1보다 작으면 MR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TR이 음수인 건 의미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무조건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 생산한다. 그렇죠? 그 얘기는 총 수입이 증가하는 구간만 의미가 있다. 그 얘기는 MR은 플러스인 구간만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만 그래서 탄력성 1보다 큰 구간에 생산하는 거예요. 이거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건져갈 게 두 가지야. 뭐야? 딱 두 가지. 뭐야? 이게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 MR은 P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엡실론 P분의 1. 요 하나 건져가고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요 하나만 건져가면 돼. 또 하나 추가적으로 수요 곡선이 만약에 보세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P는 100 마이너스 Q야. 나와 있으면 MR은 수요 곡선이 뭐하고 같아? MR은 수요 곡선이 절편 있죠? 절편값 같아요. 같고 기울기는 2배 이렇게. 기울기는 2배, 절편값 기울기 2배. 요 두 개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 사실만. 제가 이것도 찝찝함을 덜기 위해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요. 뭐냐? 여러분들 수요국 수요함수 할 때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100 마이너스 P 이렇게 하잖아. 이거 수요함수예요. 이걸 수요함수라고 해요. 잖아. 수요함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수요함수는 뭐냐면 소비자 입장이야. 뭐냐? 90원이면 10개 살 거야. 80원이면 20개 살 거야. 70원, 30개 이게 소비자 입장이라. 소비자는 뭐야? 소비자는 가격이 독립변수니까. 그런데 P는 100 마이너스 Q예요. 자, 여러분들 Y는 X의 함수다 하는 것을 자식을 Y하고 X를 자리를 바꿔갖고요. 자리를 바꿔갖고 X는 뭔가 Y의 함수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그래 이것을 역함수를 구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Q는 100-P 수요함수가 되는데 P하고 Q를 자리를 바꿔서 표시하는 걸 우리가 역수요함수라고 그래요. 그 역수요함수는 생산자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 소비자가 90원이면 10개 살 거야. 생산자는 10개를 팔고서 90원 매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비자는 80원이면 20개 살 거야. 생산자는 20개 팔고서 80원 매기는 거예요. Q를 보고 P를 정해. Q를 보고 P를 정해. Q를 보고 P를 정해. Q를 보고 P를 정해. Q를 보고 P를 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역수요 함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P가 수요 함수를 보고 가격을 측정하니까 이 역수요 함수가 결국은 여기에 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개 한번 해볼까요? 100Q 빼기 Q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걸 미분해 보세요. MR은 자 TR을 Q로 한번 미분해 보세요. 어떻게 돼? 100 마이너스 2Q 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아 교수님 이거 MR 구해보세요. 아 MR은 100 마이너스 2P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P하고 MR이 같은 축에 있잖아. 원이라고. 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P하고 둘 다 원인데. 그러니까 역수요 함수하고 절편은 값 길이 2배예요. 역수요 함수하고 절편은 값 길이 2배예요. 요 두 가지만 건져가시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자, 다시 보라고. MR은 P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엡실론 P분의 요 사실과 수요 곡선이 우하형 직선이다. MR은 수요 곡선 역수요 함수가 절편 값 길이 2배.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146페이지 가세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146페이지 거기에 자 이융대화 조건 MRMC다. MRMC인데 자 이융대화 조건은 MRMC인데 MRMC는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죠? 그런데 MRMC인데 그런데 P가 MR보다 크잖아요. 그럼 결국은 P가 MC보다 커요. 즉 뭐냐 시장의 비효율성이 처리돼요. 이거 기억하시고 시장의 사회후생의 손실을 초래한다 나와 있죠. 독점기업의 이윤국대와 나와 있고 독점시장의 단기 규정이 나와 있죠.
단기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복잡한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초과이온, 두 번째는 정상이온, 세 번째는 손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생략합니다.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단기 규정의 특징, 뭐 단기 손실 가능하다. 사회우선 손실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회우선 손실. 그 다음에 3번도 체크합시다.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을 생산한다. 뭐 설명했었죠.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은 총 수입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MR이 플러스인 구간이다. 그 다음에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급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급곡선 정의는 자, 이 가격에 이만큼, 이 가격이 이만큼 팔아먹겠다고 공급곡선이잖아. 이게 공급곡선 정의거든요. 이 가격이 이만큼, 이 가격이 이만큼 누가 가격을 정해줘야 돼요. 그게 공급곡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에서만 공급곡선 존재합니다. 그런데 불안정 경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잖아요. MR, MC. 그럼 얘네들은 이 가격에 이만큼 팔겠다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냐면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지네들이 생산을 결정한 다음에 지네들이 수요고스를 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고스를 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 얼마큼 팔겠다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공급곡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곡선은 언제만 완전 경쟁에서만 공급곡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독점도가 나와 있죠. 이 독점도도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가 재정학에서 등장을 해요. 독점도도. 자, 볼게요. 그 완전 경쟁 보세요. 자, 완전 경쟁. 완전 경쟁은 P = MC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이 재화를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이 1,000원 더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재화를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1,000원이라는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그럼 이 재화 생산에 한 개 비용이 1,000원이죠. 그러면 이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는 1,000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 재화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결국은 1,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에서는 그 한 개 비용만큼, 그 재화의 한 개 비용만큼 가격을 책정하니까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잠재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잠재가격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13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31페이지에 거기 이용대화 조건에 가고요.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P = MC를 만족하는 가격 수준 잠재가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잠재가격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의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한 개 비용만큼 가격을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완전 경쟁의 잠재가격은 시장가격과 일치한다 나와 있는데 불안전 경쟁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자, 불안전, 독점. 불안전 경쟁 같은 경우는 P가 MC보다 크죠. 그러니까 뭔가 한 개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은 이 재화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만큼 가격을 받아내는데 불완전 경쟁 같은 이 재화 생산 한 개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격은 공정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한 개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이니까. 근데 불완전 경쟁은 한 개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불공정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MC 있죠. 이 P/MC의 그 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비율성이죠. 비율성 책정한다 그랬죠? 비율성이고 두 번째는 한 개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많이 책정할수록 우리는 그 기업의 독점력이 세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독점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독점도. 그래서 P/MC를 우리가 독점도를 P/MC로 측정하게 되는데 근데 러너의 독점도 해갖고요. 단순하게 P/MC를 가지고 절대적인 크기를 가지고 독점도를 측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 탄력성 할 때 그랬었잖아요. 뭐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냐, 빵 가격이 많이 올랐냐, 직접적인 비교를 할 때 그거의 절대적인 크기로 그걸 비교를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빵은 단위가 작고 자동차는 단위가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로 계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 시장의 독점도가 세냐, 빵 시장의 독점도가 세냐, 이걸 절대적인 이 크기로 계산해버리면 당연히 무조건 자동차가 독점도가 세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P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점도입니다. 이렇게 독점도 이렇게 측정을 해요. 이거 그대로 나와요. 재정학에서.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용자 조건에 의해서 MRMC에서 MC 대신 MR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되고 다시 하고 P 하고 이 MR은 P 가로 1 마이너스 엡실론 P분의 1이 되죠.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 등장하잖아요. 양변을 P를 다 나누면 얘가 P 나누고 뭐 1 다 빼잖아. 탄력성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성이 그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커버리면 수요가 완만해지는 거죠. 그럼 가격을 약간만 올려도 수요량이 대폭 줄어버려요. 독점도는 작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탄력성 비탄력적이야. 높을수록 그럼 우리가 뭐야? 독점도가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클수록 독점도는 약해지는 거고 수요 따라서 작을수록 독점도는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완전 경쟁 시장 러너의 독점도에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 0보다 0이겠죠. 왜? P 이꼴 MC, P 이꼴 MR이니까. 또 완전 경쟁 시장의 탄력성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니까 독점도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탄력성이 어떤 점에서 1보다 큰 구간에서 생산하니까 얘는 1보다는 작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좀 보세요. 여기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P, AR, MR 이렇게 있고요. 이 점이 어떻게 돼요? MR이 0인 점이. 이 점이 탄력성 1이죠? 그러면 MC가 이렇게 있으면 MR과 MC가 만나는 점, 이 점에 생산하고 가격은 여기서 정해진다.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 탄력성이 1인 점에서 생산이 가능해요. 언제? MC가 0일 때. MC가 이렇게 0인 거야. 그러면 MC가 0이어버리면 MR과 MC가 만나 여기잖아. 여기서 탄력성 1인 점에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MC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다? 총 비용이 고정 비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비용이 고정 비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 미분해도 0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탄력성 1인 점에 생산이 가능하다. 그럼 탄력성 1인 점에 생산이 가능하면 독점도는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럴 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수한 경우, 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수한 경우는 수요 곡선이 수직인 경우가 있어요. 수요 곡선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는 탄력성 0이죠, 0. 탄력성 0이 해버리면 독점도는 뭐가 돼?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의 독점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 근데 이거 그 마약 중독자죠.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주사를 맞아야 돼. 수요량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개별 기업은 무한대의 독점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특수한 경우고요. 독점도. 자, 독점도 설명을 했고 가격 차별이 나와 있어요. 가격 차별. 이 가격 차별은 그 1급 가격 차별과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 나눠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야? 1급하고 3급입니다. 2급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먼저 그걸 1급 가격 차별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 15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55페이지에 우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완전 경쟁은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불완전 경쟁은 P하고 MC의 갭이 차이가 발생하기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그랬잖아요. 이 녀석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갖다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155페이지입니다. 그럼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완전 경쟁과 독점을 비교할 텐데 여러분들 완전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 자체를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독점 기업 자체가 독점 시장이니까 우리 시장끼리 비교를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을 비교하자. 물론 독점 시장 기업이지만 그러면 이게 완전 경쟁이라면 수요 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죠. 완전 경쟁이라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이 설정되고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에 뭐가 돼? 완전 경쟁 시장의 거래량이 결정된다고요. 거래량이. 그러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공급 곡선은 서메이션 MC였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MC였는데 그걸 수평으로 다 더한 게 공급 곡선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완전 경쟁이라면 이렇게 된다고. 완전 경쟁. 근데 이게 이 시장이 만약 독점으로 바뀌었다고 봐. 독점이라면 독점 기업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의 MC가 되겠죠. 이건 독점 기업. 독점이라면 이 독점 기업의 MC가 되고 이게 이제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선 PAR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독점 기업이 무엇이 도출돼? MR이 도출되겠죠. MR. 그렇죠. 그러면 자, MR과 MC가 만나는 점 뭐야? 여기가 독점 기업의 이윤국대와 생산량이 정해지고요. 가격은 어디서? 수요 곡선에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판매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또 비싸졌죠. 뭔가 더 안 좋아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A, B, C, D, E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생각해 볼게요. 그 완전 경쟁, 독점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점에서 균형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잉 A, B, C죠. 소비자잉에는 A, B, C, 생산자잉에는 이 삼각형 D, E. 독점으로 바뀌었어요. 자, 무조건 우리 수요 곡선의 밑에 면적이 뭐라고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그러면 이 점에 생산돼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이거죠. 근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이거기 때문에 A만큼 줄었어요. 소비자는 BC가 날아갔어요. 자,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 MC의 면적, 실제로 받은 금액 이거죠. BD죠. BD. 자, 그러니까 B가 원래는 소비자 잉여였던 것을 생산자가 뺏어갔어요. 그것은 공평성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성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진짜 문제는 뭐가 된다? C.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하죠.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고 MC는 밑에 있잖아. MC는. 그러니까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그 얘기예요. P 이퀄 MC. 그래서 P 이퀄 MC가 만나는 점이 시장 효율성이 달성된다. 완전 경쟁은. P가 MC보다 크니까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셔갖고 자, 가격차별 다시 보세요. 가격차별은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달리 받는 게 가격차별이에요. 가격차별은 뭐라고?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달리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소비자잉여 도출할 때 기억나나요? 소비자균형 도출할 때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균형 도출할 때 5,000원이면 5,000원짜리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 4,900원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이 1,000원짜리 모든 물이 10병이 거래됐다. 그런데 첫 번째 소비자는 사실상 5,000원 지불하고자 했지만 얼마를 받아? 1,000원 받고 그래서 4,000원이 남는 거고요. 두 번째 소비자는 4,900원 지불했는데 1,000원 내니까 3,900원이 남고 이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급 가격차별, 완전 가격차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소비자를 다 갈기갈기 다 찢어갖고 다 분리시켜갖고요. 각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 금액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비자한테는 5,000원을 받아내고 두 번째 소비자한테는 뭐 4,900원 받아내고 다 따로따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완전 가격차별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수치를 직접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빼날 거야. P, Q 해갖고요. 100, 1, 90, 2, 80, 3, 74. 뭐지 이게? 제가 수요 함수를 그렸어요. 그럼 소비자는 100원이면 한 개 살 거야. 90원이면 두 개 살 거야. 80원 세 개 살 거야. 70원 네 개 살 거야. 이게 소비자 생각이라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총 수입 계산해봐. 100. 100원짜리 한 개 팔면 100이죠? 180, 240, 280. 이거죠? 이때 한 개 수입 계산해 보세요. 자, 물건 한 개를 추가로 판매했을 때 수입의 증가분 80, 60, 40이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여기 뭐야? P가 MR보다 크죠? 10원 차이, 20원 차이, 30원 차이. P가 MR보다 크면서 그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럼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자, 100원짜리 한 개를 팔았어요. 100원짜리 한 개를 팔았는데 두 개를 팔고 싶어. 그럼 100원 매기면 두 개가 안 팔려요. 90원 매기야 두 개가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100원 받고 A는 90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하나를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90원을 깎아줘야 돼. 그럼 기존에 100원 받아가 또 10원을 깎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10원 갭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개를 90원 받고 있었어요. 두 개를 90원. 이 녀석 하나 더 팔아야 돼. 그러면 이 녀석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10원을 또 깎아줘야 되죠. 10원을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90원 받았던 이 녀석들도 10원씩 깎아줘야 되죠. 20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30원 떨어지는 거예요. 감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점점 P하고 MR의 갭은 점점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순수 독점이에요. 그런데 1급 가격차별. 자, 1급 해볼까? 1급 가격차별. 이걸 완전 가격차별이라고 해요. 여기 100원이죠. 얼마 여기? 그렇지, 190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소비자한테 100원 받고 두 번째 소비자한테 또 90원 따로따로 받아내는 거예요. 190원이지. 여기 얼마가 될까? 340원. 여기 얼마야? 아니지. 270원이죠? 270원. 첫 번째 190, 100 다 받아내는 거예요. 190, 80 다 받아내면 340이죠. MR 계산해 보세요. 얼마야? 90, 80, 70이죠. 이래서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급 가격 차별을 했더니 이 수요, 이 가격하고 무엇이 같아져 버려요. MR이 같아져 버리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MR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독점일 때 MR이고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이 MR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MR은 더 이상 MR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AR도 중요하지 않아요. AR 사라지고요. 이 P가 뭐가 돼? MR이 돼버려. 이 수요곡선 자체하고 MR 곡선이 일치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요곡선 자체가 MR 곡선이 돼버려요. 그럼 MR과 MC가 만나는 점 여기지.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MR, MC니까. 단 이 소비자 잉여를 다 따로따로 다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의 전부가 독점 기업의 이윤으로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의 전부가 독점 기업의 이윤으로 귀속이 되다 보니까 뭐가 돼?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되죠.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1급 가격 차별, 시장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1급 가격 차별, 2급은 중요하지 않고요. 3급. 자, 3급 가격 차별은 이제 뭐냐면 3급 가격 차별은 그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받는 게 3급 가격 차별이에요. 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받는다. 탄력성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인 그룹한테는 약간 가격을 싸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탄력성하고 기업의 총수익 관계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소자랄지 65세 이상 경로 우대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가격이 민감하단 말이야. 그럼 가격을 약간 내려주면 판매가 확 올라갈 거야. 그다음에 일반 그룹은 가격이 둔감해.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도 별로 수요량이 별로 안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큰 그룹한테는 가격을 좀 싸게 해주고요. 비탄력적인 가격을 높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상급 가격 차별인데 A가 나와 있죠. 거기 극장 관람료에서 연소자 싸게, 일반 비싸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극장을 영화를 보더라도 언제 가격에 민감해? 주간에 민감합니까? 야간에 아침에 민감해요? 저녁에 민감해요? 아침에 민감한 거야. 아침에. 저녁에는 무조건 봐야 돼. 저녁에는 무조건 안 보면 헤어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둔감한 거야. 근데 비싸게 조조 할인해 주잖아. 심야도 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 수출용 자동차는 또 가격 싸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용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출할 때는 다른 기업들하고 다른 일본 자동차들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민감하다고. 싸게 해주고 내수용은 비싸게 받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수도요금, 그다음 전화요금은 또 심야에는 낮게, 주중에는 싸게. 택시요금도 마찬가지죠. 언제 가격이 민감해? 주간에 민감해, 야간에 민감해? 주간에 민감한 거예요. 왜? 주간에는 대체제가 있단 말이야. 버스, 지하철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야간에는 없어요, 대체제가. 심히 할증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중에는 싸게 받고 주말에는 비싸게 받고 성수기 때는 비싸게 받고 비성수기 싸게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상급 가격 차별인데 조심할 것은 가격을 달리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 차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질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자동차를 뭐 그랜저는 비싸게 받고 아반떼는 싸게 받고 가격 차별 아니죠. 제품이 다르잖아. 그다음에 뭐 항공요금을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석은 뭐 비싸게 받고 이코노미 싸게 받는다. 그것도 제품이 다른 거예요. 그건 달라요. 가격 차별 아니다. 그러면 이윤국대가 조금 간단합니다. 뭐냐? 그럼 이윤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윤함수가. 그러면 자, 탄력성이 큰 시장이 있고 A라는 시장이 탄력성이 큰 시장이야. B라는 시장의 탄력성이 작은 시장이야. 그러면 이윤함수가 어떻게 될까? A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있을 것이고 B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두 군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B라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그러니까 총 수입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비용은 한 군데서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용대가 조건, 그게 MRMC예요. MRMC야 그냥. 그럼 MRA equal MRB equal MC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MRMC. 그러면 만약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MR 있잖아요. MR이 200이고 MRB가 100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보세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B 시장에서 물건 한 개를 더 팔아요. B 시장에서 물건 한 개를 덜 팔면 내가 한 개의 수입이 100이기 때문에 물건 한 개를 덜 팔면 100만큼의 매출액이 줄겠죠. 똑같은 물건을 A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면 매출액이 200이 들겠죠. 자, 비용 더 들었어, 안 들었어? 비용 더 든 게 없잖아. 물건 한 개를 여기 덜 팔고 하나 더 팔았다는 얘기지. 물건을 더 생산한 거 없잖아요.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B 시장에서 재화 한 단위를 덜 팔았더니 100만큼 매출액이 줄고 똑같은 물 A 시장에서 판매했더니 매출액이 200이 들어. 그러면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매출액이 100만큼 더 늘어나니까 이윤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B 시장에서 판매를 줄이고 A 시장에서 판매를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럴 수 없다. 왜? 한계 수입은 체감하니까. 그러니까 MRA, 여기 체감한다 그랬잖아. MRA. 여기가 또 MRB. 그다음에 QB, QA라고요. 그러면 A 시장에서 자꾸 판매량을 줄여. MR이 커지겠죠. B 시장에서 자꾸 판매량을 늘려. MR이 줄겠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질 때까지 계속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다시 변형을 시켜보면 또 아모로스 로빈스 공식이죠. 자, PA 가로 1 마이너스 엡실론 P A분의 1 이퀄 PB 1 마이너스 엡실론 P B분의 1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엡실론 P A가 엡실론 P B보다 크잖아요. 분명히 가격은 더 쌀 수밖에 없어요. PA가 PB보다는 더 작아야 돼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아모로스 로빈스 공식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림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A 시장이고 A 시장, B 시장이라고 합시다. B, PB, QB 이렇게 있는데 A 시장 굉장히 탄력성이 커요. 매우 완만해. 그럼 여기가 MRA도 이렇게 있겠죠. B 시장 굉장히 비탄력적이야. 수요고생 가팔라, DB, MRB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MRMC잖아요. 근데 MC가 보통 체증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체증 그려버리면 이게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A 시장과 B 시장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MC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MC가 이렇게 일정하다고 가정합시다. MC가 그러면 B 시장에서는 여기서 생산량 가격은 여기서 A 시장에서는 여기서 생산량 결정된 가격은 여기서 그래서 B 시장에서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가격을 높게 탄력적인 시장 가격을 싸게 이렇게 그림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림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만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돼. 식은 자 사회우생적 특징,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읽어보세요 그냥. 독점 시장의 경제적 효과 해갖고 약간 이거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뭐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점의 규제가 나와 있어요. 독점의 규제. 독점의 규제. 이제, 독점을 한번 규제 한번 합시다. 독점을 이제. 독점 비효율성을 초래하니까 독점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는데, 머릿속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P를 어떻게 규제를 해야 돼? 무조건 MC하고 같게끔 규제를 해야 돼. 무조건 P = MC. 이게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한계 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완전 경쟁이라면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완전 경쟁의 시장의 가격이고 완전 경쟁의 시장의 거래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독점으로 바뀌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독점이 이제 MC가 되고 여기가 P, AR 되죠. 그다음에 MR 요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MR과 MC가 만나는 점, 이용 때 뭘 찾는 조건이다?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다. 가격으로 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 가격이 너무나 높죠. 이 가격이 너무나 높다고 판단한 정부가 여기에다가 가격을 규제하는 P = MC가 뭐라고요? 시장 효율적인 가격이니까 P = MC가 만나는 점에다가 가격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한 가격을 정한 다음에 이 이상 가격을 올리지 마세요.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시다. 이 이상 가격 올리지 말고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하게 되면 자, 우리 가격 규제를 하기 전에 이 독점 기업들은 무슨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해 왔습니까?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을 보고 책정해 왔는데 이 이상 가격을 올리면 죽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요 곡선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죠. 이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생산량 수준에서는 이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격 상한제라는 것이 이 이상 가격 올리지 말라는 얘기지 가격을 내려주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가격을 책정하겠지. 수요곡선이죠.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수평에다가 꺾이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일 때 MR도 수평이죠. 우리 완전 경쟁시장이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수평이야. 수평이면 MR도 수평이죠. 그 다음에 이 생산량을 넘어서면 이 수요 곡선에 해당되는 MR을 따르겠죠. 이 수요 곡선에 해당되는 MR은 이거죠. 그러니까 MR이 여기다가 수평이다가 여기서는 우하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R이 뭐냐면 이러한 불연속적인 MR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MR = MC 여기죠. 시장 효율성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해갖고요.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초과 수요 존재를 하고 거기다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암시장 발생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만큼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암시장도 발생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자체가 비효율적인 시장이야. 이 자체가 비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효율성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P = MC가 만나는 점에다가 가격 규제를 해라.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란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잘 중요하잖아.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자연 독점 규제가 중요해. 이게 잘 나와요. 자연 독점 규제, 장기 한계 비용 설정, 장기 평균 비용 설정,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머릿속에 이게 다시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M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잉여를 계산해라. 잉여를 계산해라. 그럼 무조건 수요 곡선의 면적에서 MC 밑에 면적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MC가 만나는 점이 가장 좋아. 오케이. 자, 그런데 규모의 경제일 때는 AC가 감소하죠. AC가 감소해요. 그 MC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M이 A보다 작아 A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AC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MC가 A의 최저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AC가 감소할 때 MC도 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 구간을 생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Q, LTC가 있어요. 장기 총 비용. 그럼 장기 총 비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체감하는 거예요. 체감하게 되면 자, 지금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LAC가 감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도 감소하죠. 이건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잖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도 작죠. LAC가 이렇게 있거든요. LMC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는 MC가 감소한다. 그 얘기예요. 요거. 자, 그럼 다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MC가 감소해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MC가 감소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P죠. 이렇게 있어요. 얘가 LMC야. LMC 감소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뭐야? 어디가 제일 좋아? P = MC 이 점이 좋아. 그럼 여기서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하게 되면 이 수요 곡선의 면적에서 MC의 면적을 빼면 이만큼이 이잉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MC가 체증하기 때문에 이게 이잉여가 되지만 MC가 체감할 때는 이게 이잉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LAC가 있고, LM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있고, LAC, LMC,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자, P = MC가 만나는 점에다가 여기에다가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얘가 PQ 총수입이죠. 총수입인데 그러면 무조건 P = MC, 여기도 P = MC잖아. P = MC가 만나는 점에다가 가격 규제를 하면 뭐다? 시장 효율성이 달성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높이가 P죠. PQ 총수입이죠. 근데 그때 평균 비용이 어디입니까? 평균 비용이 여기잖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평균 비용은 여기 있어요. 평균 비용은. 그럼 평균 비용 곱하기 Q, 총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은 이건데 비용이 이거야. 이만큼 손실을 본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시장의 효율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독점기업, 사기업한테다가 야, 니는 손실 보면서까지 이렇게 시장 효율성을 추구하기까지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지. 독점기업 손실 보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독점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게 하려면 이만큼을 정부가 보존을 해줘야 돼.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정부가 또 세금을 걷어야 돼. 그럼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 또 다른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가 있죠. 우리 조세부가 할 때 비효율성 초래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바로 평균 비용 가격 규제예요. 독점기업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게 하자. 라고 하기 위해서 평균 비용 가격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PQ 총수입 AC 곱하기 Q 총비용이 되죠. 독점기업 손실은 보지 않아요. 근데 P가 MC보다 크죠. 이만큼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자니 뭐가 된다? 독점기업이 손실을 보고 독점기업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게 하자.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자연 독점 규제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독점 규제의 딜레마.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그 공공요금 설정할 때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공공요금 설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를 통한 규제 나와 있어요. 조세를 통한 규제. 자, 이것도 그대로 나와요. 조세 당연히 우리 재정하기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조세. 자, 우리가 이제
원래는 한계 비용이 보통 체증하지만 한계 비용이 보통 일정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편하니까. 그럼 어떤 기업이 비용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TC는 1000 더하기 1000Q 이렇게 비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종량세를 부과를 했어요. 종량세를 만약에 1000 부과했다고, 100 부과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종량세를 100 부과했다면 야, 한 개 팔 때 100원 세고, 두 개 팔 때 200원 내고, 세 개 팔 때 300원 내고, 네 개 팔 때 400원, 이게 종량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함수가 어떻게 바뀔까? TC가 1000 더하기 1000Q 한 다음에 100Q가 추가되겠죠. 한 개 팔면 100원 내고, 두 개 팔면 200원 내고, 세 개 팔면 300원 되니까 이만큼의 비용이 추가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핵심 사항이야. 그러면 비용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TC는 1000 더하기 1100Q가 되죠.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한계 비용이 얼마, 그러니까 원래 한계 비용이 체증하지만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야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보기 편하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계 비용 얼마였죠? 1000이었죠. 이때 한계 비용 얼마야? 1100이야. 즉 어떤 얘기냐?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한계 비용이 올라가더라 그 얘기예요. 한계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볼게요. 이 그림 한번 봐보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이게 MC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건 비효율성이죠. 비효율성인데 만약에 종량세를 부과하는 원래 이제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여기는 물론 일정하지만 여기는 그림은 체증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핵심 사항은 뭐냐면 종량세를 부과를 하면 한계 비용이 올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한계 비용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합시다. 한계 비용이 올라가면 MR과 MC가 만나는 점 이 점이죠. 가격은 어디서 여기 책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산량 줄고 가격은 더욱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더 커져버리죠.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이건 시장 비효율성 이거 아닙니까? 삼각형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가 완전 경쟁의 최초의 균형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비효율성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종량세 부과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상은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하고 있으면 더 생산해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줘야 되고요. 과다 생산할 때 세금을 떼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 여기야.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보다 지금 과소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보조금을 줘야 돼.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데 밉다고 세금을 때려봐. 오히려 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있죠. 요거 기억나시나? 이제 우리 예전에 세금 있었죠.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에 세금만큼 올라가니까 이거 완전 경쟁을 가정을 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면 여기서 해갖고 이게 총 세금이다. 총 세금이고 얘가 뭐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 했었잖아요. 자, 이거 완전 경쟁이야. 완전 경쟁의 공공성이 뭡니까? MC 아닙니까? 그 MC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독점이 MC가 올라가.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 있으면 공공성이 위로 올라가. 독점은 MC가 올라가는 거예요. MC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액세를 부과해요. 정액세를 정액세를 때리잖아요. 정액세라고 하는 것은 야, 네가 한 개 팔든 100개 팔든 1000개 팔든 상관없어. 무조건 정액의 세금 100원 세금 떼. 그러면 정액의 세금을 뗀다. 그러면 얘는 마치 고정비용이 상승한 효과가 똑같겠죠. 공작 임차료가 100원 올라간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버려? 1100 더하기 1000Q예요. 핵심 사항은 뭐냐면 MC가 어떻게 된다? 불변이라는 얘기야. 이게 PQ 모두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불변. 그러니까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한계 비용이 올라가서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시키지 못할 망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지만 얘는 MC가 불변이니까 PQ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대 생산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지도 않지만 악화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그나마 정액세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증가를 시키지만 얘는 뭐냐면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가격 인상을 증가시켜 못 증가시켜. 증가시키지 못하고 독점 기업이 전액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세금 있죠. 정액세 중요합니다. 이걸 중립세라고 해요. 야, 이게 나중에 정말 재정학에서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중립세. 중립세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세금이 중립세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유사한 조세도 있어요. 그 이윤세 있죠, 이윤세. 법인에 붙이는 이윤세, 법인세. 이 법인세가 과연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세, 즉 중립적인 세금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막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 법인에서 말하는 그 법인세에서 말하는 그 법인의 이윤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과 회계장부, 회계학, 즉 세법에서 말하는 이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만약에 이 법인세가 그래서 뭐 진짜 경제학에서 이윤이 되기 위한 법인에서 말하는 법인의 이윤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순수한 이윤의 개념과 동일하다면 그 법인세는 중립세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시험 문제 막 나오거든요. 그럼 이윤세가 왜 중립세가 되냐면 물론 이윤세는 정액세하고는 달라요. 유사한 조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불변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윤의 10% 세금 떼라. 그 이윤세야. 그럼 자기가 이윤의 10% 세금 떼라. 그럼 자기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내고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내고 1억 벌면 1000만 원 내고 10억 벌면 1억 내고 그렇죠? 100억 벌면 10억을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니까 돈 안 벌어야지. 무슨 바보죠. 나는 1000억 벌고 100억 세금 내는 게 낫겠다.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이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생산량하고 이윤이 있어요. 그럼 이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윤세 부과 후 이윤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윤이 0이기 때문에 세금도 없겠죠. 이윤이 세금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윤이 많아질수록 세금도 많아지니까 이윤세 부과 후 이윤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가장 세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이윤세 부과 후 이윤도 이 생산량에서 가장 이윤이 높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윤세도 중립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이윤세는 중립세예요. 이윤세는 중립세, 이윤세는 중립세, 정액세 중립세. 그렇지만 종량세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점 시장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게임 이론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